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욱합니다. 제가 한동안 한 4개월 정도 방송을 제가 못했습니다. 목이 상당히 안 좋아서 계속 하다가는 제가,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건강부터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병원에 가도 이게 안 낫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병원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쉬었습니다. 쉬니까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말을 오래 하거나 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 상태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좀 계속 했으면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말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춤을 삼켜야 되고 그죠? 그래 기침이 나오게 되니까 기침을 요즘 안 나오는데 춤을 계속 삼켜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노인성 질환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제가 병원 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제 방송을 4개월 동안 제가 쉬은 것 같은데 쉬면서 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남아 계셔 주셔서 야, 언젠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 올리지도 않는데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남아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되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2022년도가 됐기 때문에 2022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지금 요즘 좀 가격 하락세가 조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방송을 쭉 계속해서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이, 그러니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은 하락 추세가 될 건데,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는 무조건 다 하락하면 않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소주제로 아파트 부분만,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 부분 중에 그죠? 아파트가 우리가 거의 자산이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는 상승과 하락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택,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가 특히 강남 아파트가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서울만 부족했는데도 왜 전국이 다 오르느냐? 그럼 서울 아파트 지방의 또 대도시의 아파트들이 이제 또 대장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 동네 대장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또 서울 아파트에 비교해서 가격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오르면은 좀 따라가는 그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오르면은 지방 아파트도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급에 상관없이 올라간 거죠. 지방은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올랐는데 지방은 공급에 상관없이 이제 대장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니까 또 주위에 이제 아파트들도 니는 오르는데 나는 안 오르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는 1주택에 대한 이게 혜택이 가장 많은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 수단으로 지금 되어 우리가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수단이 아니고 그냥 복지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이든 투자 상품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꾸 투자하지 마라 하는데 당연히 돈이 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주택에 대한 혜택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란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세금이 가장 적게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투자해도 세금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익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낮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강풍이 일고 있는 게 그거라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주택이 우리가 혜택이 똑같으면은, 그죠? 1주택이든 2주택, 3주택이든 지방이든 서울이든 혜택이 똑같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하고 골고루 내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물론 이제 교통 편의성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서울주택이 많이 오르겠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 한 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다. 세금이 1주택일 때는 세금 혜택이 가장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죠. 그런데 전에는 다주택자나 1주택이나 혜택이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죠? 다주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서울에 있는 사람 서울에 아파트 사고 지방 아파트 사고 지방의 부동산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1주택만 혜택을 주고 2주택 이상은 또 불이익을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주택 가장 높은 아파트, 그죠? 아파트 쪽으로 몰림 현상이 심해진 거죠. 이 정책이 왜 안 바뀌느냐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 정책이 안 바뀌느냐? 그러면 이 정책 위반자리 누구겠습니까? 특히 정치 공무원들, 그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집이 어디입니까? 서울, 강남, 서울 지역 플러스 강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혜택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것이 선의의 정책이라면 1주택자들이 선의의 정책이라 하지만 이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금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은 혜택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성질이 있는데 혜택이 1주택자가 아파트를 비싼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부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 아파트는 팔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거고 자녀들에게 지방 아파트를 안 사고 서울 아파트를 사게 하는 거고 또 자녀들이 서울에 가면은 아파트를 가장 먼저 사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주택 정책을 저는 포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주택자도 자 올랐으면은 양도세를 낼 때 올랐으면은 작은 금액이 낮은 아파트들은 세금을 지켜내야 되고 금액이 많이 남은 아파트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강남 지역에 자꾸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강남 지역 아파트를 사면은 이게 10억이 20억, 20억이 30억이 되면은 자 10억에 샀을 때 30억이 됐다. 그럼 20억이라는 혜택이 부동산에 남았다면 이걸 대해서 우리가 30%, 40% 만약에 금액이 클수록 50%까지 세금을 낸다면은 15억을 세금을 내야 된다면은 굳이 강남에 아파트를 안 사겠죠. 그런데 30억, 20억이 올라도 20억이 올라 10억의 세금을 낸다 하면은 그렇게 혜택을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데 20억이 남아도 세금은 찔끔 낸단 말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그렇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왜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안 바꾸느냐? 선의 정책이라면서 선의 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 아파트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전체적인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1주택 혜택을 저는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금액이 자 보유세는 우리가 과다하게 내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양도세는 팔는 시점에서 내가 이익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남았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죠? 많이 남았으면 그거는 자기가 못 사는 거야. 그 이익이 많이 남았다 해서 자기가 이익이 안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이게 불합리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세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부과해도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지방으로 돈이 흩어지죠.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전체 금액에 남은 금액 가지고 그죠? 그걸 해야지. 양도할 때 남은 금액만큼 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을 이제 기준을 정해야지. 자꾸 1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혜택을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죠. 그죠? 금리가 인하됐다는 거죠. 금리 인하는 일단 경제가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금리가 인하해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그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과다한 현금 살포를 한 거죠. 특단 금리 인하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금리 인하로 해서 시중에 돈이 돌 건데 거기다 플러스 복지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현금 살포를 해가지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이거는 또 부동산 정책에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쓸 때 여러분도 이때까지 느껴서 다 알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신세 규제 그리고 전세 대책 이런 것도 다 실패, 내는 쪽쪽 다 실패한 정책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로 가격별 비례대로 부동산 세금 올려야 되고 보유세를 올린다는 거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보유세를 1주택은 또 보유세 낮춰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책.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냈다는 거죠. 그건 일일이 다 설명해도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택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를 한번 앞으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서울에 자녀들 집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2가구였단 말입니다. 그죠? 아파트가 2가구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죠? 이래 세금을 매도를 하려니까 세금이 너무 비싸지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이게 자녀한테 양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재 수요가 다 부동산을 사게 되고 또 서울의 젊은 20, 30대 세대들이 수도권으로 빠지면서 일단 집을 샀단 말입니다.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향후 한 2, 3년간은 거기서 있겠죠. 그죠? 다시 서울로 들어오려면 그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없다는 거죠. 수요가 거의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관망하는 주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아파트 매매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이 정책이 잘못되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찍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1주택 혜택이 많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수요가 부족해도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책을 바꾸면은 저는 하락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부동산은 공급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부족해도 서울이 부족하면 땅 넓은 지역은 항상 언제든지 공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이 지역에는 땅이 넓으니까 엄청나게 공급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일반자들은 우리가 공급은 많이 했다. 수도권에 그죠?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서울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죠. 그리고 서울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죠? 선제적으로 과잉으로 대응했죠. 빨리 구매를 하려는 세력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집값이라는 것은 계속 오르면은 누가 이 세상을 그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으면은 또 멈추는 게 맞고, 그 멈추면은 또 너무 높으면 또 내리는 게 맞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급을 계속해서, 정부가 할 일은 공급이 부족한지 계속 공급해주고,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규제 정책으로 일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향후 지속적으로 너무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들여야 되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왜냐 너무 많이 있으면 이게 물가 상승의 원인도 되고 그러니까 걷어들여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현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정권이 교체되면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은 일때까지 규정책으로 일반하는 것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옛날 이명박 부동산 정책을 슬로건을 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지금 왜 저는 이런 정책을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왜 정권을 그때 대통령 당선했습니까?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도 이게 당선됐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지만은 특히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슬로건 때문에 당선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빨리 이명박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무엇인지 보고 그거를 다시 이제 내세워야 되겠죠. 슬로건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부동산 이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 부동산은 이제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제 일단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아직까지 3년간은 공급이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션 시장이 됐지만은 이게 서울시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부 정책하고 발 맞출 거고, 하지만 오션 서울시장이 아무리 이제 공급을 늘려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서울시의회 이제 때문에. 그래서 향후 3년간은 계속해서 공급이 아직까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정권이 바뀌고 이제 좀 서울시 의회도 좀 바뀌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장 정책을 하는 이제 의원들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도권 이탈자가 자 수도권으로 이제 내려간 이제 이 이탈자들이 다시 이제 수도권에 하락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락할 때 다시 서울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이 난 다음에 이제 합쳐지면서, 물론 지금 아니죠. 그죠? 수도권 나가 한 3년 뒤까지는 이제 못 들어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들어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락은 해야 되겠지만 공급이 이제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날 거란 예상이죠. 서울은. 그래서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좀 정치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락은 한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한 3년 뒤부터는 하락을 할 거라 말입니다. 그럼 경기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경기 지역은 저는 항상 서울 수도권을 이야기할 때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이라면은 4등분을 한단 말입니다. 4등분. 그죠? 4등분 해갖고 여기 1급지, 1급지 수도권까지 포함되는 거죠. 2급지가 1급지. 요즘은 이제 2급지가 여기가 되고 3급지가 여기가 되고 4급지가 여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락전은 일산 이런 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여기 안산 이런 데는 그죠? 계속 하락 기세가 빨리 나올 이 지역이. 그렇지만 이 지역은 이제 그래도 이제 상승이 아직까지 하락이 좀 늦게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외곽 지역, 그죠? 여기도 하락 추세가 빨리 날 거고. 제가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외곽 지역이 이제 공급을 많이 하면 되니까 공급이 땅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항상 그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라도.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는 가격 상승이 높았던 주택이 먼저 하락할 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외곽 지역이 아니고 경기는 외곽 지역부터 하락하지만은 광역시는 가격 상승이 높았던 지역. 그러니까 이게 서울, 경기, 수도권을 규제를 해놓으니까 지방광역시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인구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일자리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이유가 없던데 올랐다. 그거는 이제 서울에서의 이제 투자 세력이 일시적인 투자 세력과 지방의 대장 아파트들의 이제 입지 여건 때문에 서울과 비교해서 내가 이 가격에 근데 서울이 규제가 안 됐으면 이렇게 오르진 않죠. 서울이 규제가 됐기 때문에 수도권이 이렇게 상승했고 이제 전체적 광역시까지 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면은 광역시는 상승이 높았던 아파트 주택부터 하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방은 그죠. 그 다음에 광역시 외 지방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뭐 1억짜리 아파트 자꾸 주우러 가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폭락 수준에 왔는데 그게 그럼 앞으로 상승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상승해도 미미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 가격이 하락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광역시 외에 또 지방에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자꾸 가서 내가 높은 가격에 자꾸 사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격 싸게 사는 건 상관없죠.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사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너무 그렇다고 또 상승 여력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기 위해서 가는 건 하라가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가격을 뭐 투자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상승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정도 그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정도 그리고 이제 금리 정도 이런 거는 상승 계속 아파트들도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아파트에서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격리 그다음에 뭐 보유 비용을 플러스해서 상승을 해야 이게 상승이지 그 비용 이하로 있는 거는 상승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전원주택은 이제 가격이 폭락할 거라 봅니다. 전원주택은 제가 옛날부터 처음 내가 3년 전에 처음 방송할 때부터 제가 기장 이런 데쭉 둘러봤단 말이에요. 전원주택. 근데 그때는 막 4억, 5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원주택. 근데 지금 가보십시오. 지금 그런 데가 과연 전원주택 가격이 제 가격이 받을 수 있는가? 지금은 거의 폭락 수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진짜 저렴하게 그 뭐 집을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다는 생각으로 전원주택은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기다리면은 내가 나중에 이 1가구 1주택 정책이 해제되고 나면은 1가구 2주택을 우리가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허름한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내가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것을 우리가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이걸 자꾸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지방도 좀 살고 이러는데 자꾸 뭐 1주택 정책에 의해서 2가구 정을 사면 무슨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2주택을 뭐 규제하는 거는 뭐 제가 뭐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도 적당하게 해야지. 그리고 세금을 우리가 균등하게 그죠? 보유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과하게 매겨야 되고 보유 금액이 적을수록 해야 되는데 가구 수로 하면은 절대로 서울 아파트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오랜만에 방송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